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기준금리 인하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연방 상원 청문회에서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둔화세를 보였지만 장기 목표에 견줄 때 다소 높은 상황에 머물러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경제는 강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며 연준이 금리 인하 결정에 신중한 기조를 유지할 것을 시사했습니다. 미국의 1월 소비자 물가지수와 상호관세 발표를 앞두고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 보합권에서 혼조 마감했습니다. 월가 전문가들은 오늘 밤 발표될 미국의 1월 근원 CPI가 전월 대비 0.3%, 전년 대비 3.1% 상승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 CPI 발표 이후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하원 청문회에 나설 예정이라 파월 의장의 발언에도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의회가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에 해군 함정을 건조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법안은 미국 해군이 현재 운영하는 함정 수가 크게 부족하다는 판단에서 발의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당선 직후 한국과의 조선업 협력을 먼저 언급한 만큼 우리 조선업계 수혜가 입을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별이 빛나는 밤, 여러분의 계좌도 붉게 빛날 수 있도록 밤을 반짝 열어보는 시간입니다. 9시 주식광장 진행의 박은결입니다. 네, 오늘 주식광장에서는요, 오늘 하루 국내 증시에는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또 앞으로는 어떤 전략으로 접근하면 좋을지 하나하나 알아봅니다. 네, 헤드라인 브리핑을 통해서 투데이 증시 이슈 팩트체크 들어볼 예정이고요. 이후에는 방송에서 빼놓을 수 없는 히든 종목에 대한 밀착 취재까지 들어가 볼 예정입니다. 방송에서만 나눌 수 있는 많은 이야기들, 또 대표님이 가져오시는 밀착 종목까지 얻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함께할 대표님 바로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시청자분들께 처음으로 함께하게 되셨는데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첫 방송이라서 좀 긴장이 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자, 국내 증시가 사실 이제 조금 근래 들어서 재미없는 흐름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뭐 저와 함께하면서 잘 리드해드릴 테니까 우리 팍스통신만 오셔가지고 앞으로 시장 같이 대응하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처음으로 함께하게 되시는 로이 대표님께서 정말 많은 종목들 또 전략들 오늘 준비해 오셨으니까요. 방송 함께 하시면서 다양한 힌트들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로이 대표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 드리도록 할게요. 방송 이후에 또 라이브 방송 통해서 오늘 방송 중에 풀어드리는 밀착 종목에 대한 종목명과 대응 전략 자세한 가이드까지 풀어드릴 예정이니까 10시 40분 라이브까지 함께 하실 분들, 그리고 내일 또 방송 중에 또 장중에 시황까지 함께 가이드 받아보실 분들은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셔서 방송 이후에도 대표님과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헤드라인으로 만나봤던 투데이 이슈들 하나씩 미리 보기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글로벌 증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물가지표 발표, 또 파월 의장의 매파적인 발언과 함께 혼조세를 보였는데요. 전일 마감한 미증시 상황부터 먼저 짚어주시죠. 자, 일단 뭐 관세가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 그 관세로 인해서 증시 자체가 사실은 좀 눌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약 11조 원 정도 이 관세로 인해서 좀 손해를 볼 수가 있다라는 이런 예측이 나오고 있고, 실질적으로 지금 가장 또 중요한 게 사실 이제 국내 내수 경제가 완전 한파예요, 한파. 네. 되게 안 좋습니다. 맞아요. 지금 정치적인 부분도 있고 내수 경제가 정말 안 좋은데, 지금 연준에서 사실 이제 좀 매파적인, 아직까지 동결에 대한 시사를 했지만 사실상 동결 이후에 금리 인상까지도 생각하고 있다라는 이런 매파적인 내용들을 좀 발언을 하면서 시장 자체가 좀 얼어붙는 것 같아요.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이런 것들에 민감한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금리가 만약 예를 들어서 금리 다시 한번 인상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국내도 사실 어떻게 피해갈 수는 없겠죠. 네. 다만 이제 중요한 건 우리가 오늘 확인했듯이 시장에는 분명히 이렇게 소나기를 피해갈 수 있는 업종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 시장이 안 좋고 시장이 눌려서 종목들이 지수를 이기지 못할지언정 정말 움직여주는 산업군들은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오늘 중요한 건 오늘 CPI와 PPI가 있어요. 미국 경제 지표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단기적인 변동성을 만들 수는 있겠지만
크게 시장 전체를 뭐 주무르지는 못할 것 같아요. 뭐 제가 말씀드린 단기는 오늘 미증시가 뭐 사실 이제 경제 지표로 인해서 뭐 상승이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하락이 나올 수도 있지만 네. 실질적으로 이게 앞으로의 추세에 영향을 줄 만한 그런 이슈는 되지 못할 거다. 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뭐 여튼 중요한 건 저희가 오늘 좀 준비한 자료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오늘 준비한 자료는 뭐 공부가 될 수도 있고, 네. 그죠? 그리고 뭐 거시경제에 따라서 앞으로 투자할 수 있는 투자 업종이 될 수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컨텐츠 준비했으니까 오늘 시간은 좀 놓치지 마시고 같이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의 시장도 사실 이제 우리가 오늘 첫 방송이다 보니까 앞으로도 제가 이제 리더로서 좀 네. 이제 끌고 갈 수 있는 방송 그리고 끌고 갈 수 있는 팍스 통신망에서 좀 끌고 갈 수 있는 리더가 될 테니까 좀 함께 하시면서 많은 걸 좀 얻어 가시기 바랍니다. 네, 제롬 파월 의장이 미국 경제 탄탄하다, 그래서 금리 인하 서두를 필요가 없다라는 발언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시장에 좀 단기적인 변동성은 줄 수는 있겠지만 이런 부분을 길게 끌고 가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또 이 변동성이 계속해서 유의를 하시겠지만 그래도 우리 시장에서 버텨줄 수 있는 종목들 그리고 테마들 분명히 있다라는 말씀 주신 만큼 오늘 준비해 오신 자료들, 교육들 또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헤드라인 넘어가 볼게요. 네, 오늘 밤 잠시 후면 미국의 1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금리 인하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라는 파월 의장의 발언도 있었지만 CPI 확인을 한 이후에 또 다른 청문회에서 통화 정책과 관련한 코멘트를 남길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 발표될 CPI 지표에 대해서도 좀 미리 짚어보고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들도 한번 짚어주시죠. 실질적으로 지금 뭐 제가 앞서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이제 경제 지표가 있는 날 보시면은 최근 네. 들어서 사실 이제 금리가 과거에 이제 계속 뭐 상승할 때와는 다르게 현재 같은 경우에는 뭐 동결이 진행이 됐고 인플레가 어느 정도 잡혔기 때문에 사실상 뭐 경제 지표로 인해서 뭐 단기적인 당일 이렇게 좀 이렇게 변동성은 보일 수 있겠지만 네. 사실 그렇게 막 시장을 움직일 만한 변동성은 보이지 못한 게 사실입니다. 다만 이제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 트럼프 정권이 집권하고 나서부터는 관세부터 시작해서 사실 연준에서도 좀 압박받는 것들이 맞아요. 분명히 존재하겠죠. 네. 그래서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이런 매파적인 분위기가 사실 이제 경제 지표들에서 뭔가를 얻어서 힌트를 얻어서 사실상 뭐 금리 동결이 아닌 뭐 인상이 뭐 불가능한 건 아니죠, 사실. 지금 같은 경우에 불가능한 건 아니기 때문에 뭐 이러한 것들이 사실 이제 지금 단기적으로는 크게 뭔가 이렇게 변화를 주지 못하겠지만 우리가 흔히 말해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뭐 시장 사이클 지금 현재 국내 증시가 굉장히 뭐 탄탄한 모습이잖아요. 네. 근데 여기에 또 찬물을 끼얹을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양방향으로 열어놓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좀 유리할 것 같다. 좀 이렇게 정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발표될 CPI 지표가 또 어떻게 예상치와 다르게 움직일지 또 비슷하게 움직일지 또 파월 의장이 추가적으로 하게 되는 통화 정책과 관련한 발언들에 의해서 우리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는지를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강할 섹터들 그리고 이런 시장을 이겨갈 수 있는 섹터들 위주로 또 공략을 해보신다면 내 포트폴리오가 든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세 번째 이슈 살펴보도록 할게요. 미국 의회가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에 해군 함정을 건조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이 부족한 함정을 미국 내에서 만들기에는 비용과 시간이 또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동맹국 조선소를 적극 활용하자 이런 취지인데 우리 조선업계가 수혜를 받을 것으로 기대가 되면서 오늘 굉장히 또 강한 흐름 이어왔거든요. 이제 이 조선의 수혜 추가적으로 또 기대를 해봐도 좋을까요? 사실 이제 여기에 숨어 있는 것들은 네. 사실 이제 해양 패권 관련돼서 지금 이제 시비를 가리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실질적으로 중국이 뭐 해양 쪽으로는 네.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렇죠. 사실상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런 패권 경쟁이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뭐 조선 업종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사실 국내에 좀 동맹국인 이 국내에 좀 기대감을 좀 올려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조선 업종 오늘 보시면은 웬만한 이제 조선 업종이 사실 뭐 거의 다 고점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왔어요. 맞아요. 그죠? 오늘 웬만한 종목들이 엄청나게 급등을 보여주면서 특히나 이제 조선 업종 같으면 우리가 되게 알고 있는 인식이 네. 정말 무거운 시가총액도 그렇고 정말 무거운 종목이잖아요. 천천히 과거부터. 움직일 줄 알았는데 그렇죠. 오늘 너무 실질적으로 강하게 뭐 움직이더라고요. 이게 근래 움직이는 거 보면 네. 이게 진짜 기자재 종목인지 그죠? 네. 뭐 중소형주인지 대형주인지도 모를 정도로 정말 강하게 상승하는 흐름인데 정말 오늘 깜짝 놀랐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와, 이건 진짜 시장 악재에 큰 영향을 받지 않겠다. 실질적으로 수주 랠리 같은 경우도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고, 그리고 불과 이제 얼마 전에 사실 중국을 제치고 또 1위를 했잖아요. 네, 업계 1위. 맞습니다. 엄청나게 이제 뭐 조선 업종이 다시 한번 좀 화랑기가 찾아올 것 같은데, 오늘 신고가 돌파하는 모습 보고 와, 이걸 좀 미리 좀 이렇게 공략을 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도 좀 많이 들더라고요. 네.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 조선 업종은 오늘 교육을 통해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조선 업종이 지금 대형주들이 급등을 다 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신고가 다 깼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의 투자자, 정말 조선 업종에 투자하지 않고 있는 대부분의 투자자는 정말 손대기가 무서운 그런 구간이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오늘 교육을 통해서 지금 뭐 조선 업종이 최소한의 우리가 어떤 뭐 조선 업종 투자함에 있어서 네. 기본적인 지식은 가지고 투자할 수 있도록 제가 오늘 많은 거 준비했으니까 놓치지 마시고, 그리고 팍스통신만 오셔가지고 조금 더 디테일한 뭐 교육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시장의 악재에 영향을 받지 않는 정말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조선 업종인데, 사실 대형주들이 최근에 많이 또 신고가를 돌파하는 흐름들을 이어가다 보니까 이제 좀 조선주를 잡기에는 부담스러운 자리에 놓여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의 교육과 함께 조선 관련해서 아직까지 저평가되어 있는, 우리가 지금 잡아볼 수 있는 종목까지 챙겨와 주셨습니다. 이 종목에 대한 다양한 힌트, 또 종목에 대한 다양한 종목명과 전략들은 팍스통신방에서 잡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아직까지 내가 조선 관련해서 제대로 된 종목이 하나 없고 이미 너무 올라가 버린 종목들을 놓쳐서 너무 아쉽다 하시는 분들은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아래 팍스통신방 들어오셔서요, 대표님과 방송 이후에 함께 하시면서 오늘 10시 40분에 진행되는 라이브부터 바로 다양한 힌트들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번째 이슈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특사인 키스 켈로그를 우크라이나에 방문하게 한다, 이런 소식이 또 전해졌습니다. 오늘 우크라이나 재건주들도 굉장히 강세를 보였는데, 종전 기대감이 계속해서 반영되고 있는 만큼 그동안 계속해서 종전한다, 종전선언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지만 좀 실제적인 움직임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정말 종전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들이 좀 나올까요? 사실 이제 대선 후보로서 나왔을 때 네. 정말 뭐 트럼프 트레이드다 그래서 그때 뭐 정말 잘 움직였죠. 네. 실질적으로 이제 약발이 떨어졌다고 봐요. 왜냐면은 우크라 재건이 어쨌든 뭐 당장에 뭔가 우리가 이제 도출할 수 있는 값이 나오면 네. 분명히 이제 엄청나게 폭등을 할 거예요. 특히나 이제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테마에 또 네. 민감하니까. 그렇지만 여기에 숨어 있는 좀 부정적인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어떤 오늘 게 있을까요? 교육을 통해서 좀 풀어드릴 건데, 좀 미리 말씀드리면 좀 그러니까. 네. 그죠? 교육 통해서 좀 풀어드릴 건데, 뭐 마냥 뭐 지금 이제 종전이 되고 재건을 한다 그래서 국내에 사실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다라는 평가도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종전이라는 기대감 하나에 국내 증시는 어쨌든 이 테마라는 이 사이클이 돌아가기 때문에 이런 기대감 하나에 뭐 직접적인 관련주가 아니더라도 주가는 올라갈 수 있으니까 우리가 이런 점을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실질적으로 이제 다가오는 이 특사가 이제 우크라이나에 가서 네. 사실상 이제 다가오는 그 기간 동안 뭐 조금의 변동성을 보이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특사가 이제 파견이 되고 나서 뭔가 이렇게 또 브리핑을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이 브리핑 내용에 따라서 다시 한번 좀 재차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흐름이라고 보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건 하나입니다. 뭐냐면 이러한 뭐 대형 이벤트들이 있을 때는 대형 이벤트가 있을 때 접근하는 거는 올바르지 못하죠. 대형 이벤트 전에 어쨌든 이러한 이벤트가 있을 때는 국내 뭐 주식 다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벤트 전으로 담아놨던 것들은 사실 이제 관리만 잘하면 이벤트 때는 많이 변동성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우리가 좀 준비하자는 취지에서 오늘 좀 준비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는 우크라이나 종전에 대한 기대감으로 움직일 때 이제 정말 이슈가 나오기 전에 챙겨가야 되는 타이밍이 지금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 주면 또 특사가 우크라이나로 파견이 된다고 하니까 대표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이슈가 나오기 전에 미리 종목들 잡아보시고 또 포트폴리오 정리를 해두셔서 이슈가 나왔을 때 또 움직이는 종목들 철저하게 대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슈는 여기까지 살펴보고요. 국내 증시 안에서도 그렇다면 관련주들 챙겨가 보셔야겠죠. 로이 대표님만의 저평가 특징주 그리고 밀착 종목과 함께 전략들이 꼼꼼하게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잠시 후에 마지막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9시 주식광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식광장은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방송입니다. 시청자분들께서 지금 방송 중에 함께 하시면서 정말 자세한 정보들, 다양한 정보들 받아보시겠지만 방송 이후에도 실시간으로 내가 대표님과 함께 오늘의 시장, 내일부터의 또 시장 대비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래 QR코드 바로 스캔하시면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팍스통신망 안에서 오늘 방송 이후에 라이브 방송도 진행이 되고요. 라이브 방송에서도 오늘의 밀착 종목들 그리고 오늘 공개되는 보너스 종목들까지 종목명과 대응 전략 모두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들어오셔서 편하게 시청하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국내 마감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국내 증시 상황부터 바로 살펴보도록 할 텐데 오늘 코스피 0.37% 또 상승하면서 보합권에서 마감이 됐고요. 코스닥은 약보합권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최근에 계속해서 견조한 흐름을 보였었는데 파월 의장의 발언에도 주목을 하면서 오늘은 혼조세를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특히 조선과 방산주들 굉장히 강했었죠. 특히 방산주들 수급이 쏠렸고 또 조선 같은 경우에도 급등 시세 보이면서 시세를 연출을 했습니다. 미국의 해군 함정 건조 동맹국에 한해서 허용하는 법안이 발의가 됐고 그 수혜를 K조선이 받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에 관련주들 움직이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오늘 이슈 팩트 체크 하나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조선 관련 팩트 체크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조선주 굉장히 강했죠.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K조선에 대해서 정말 강한 의지들을 많이 밝혔었는데 이번에 발의된 법안이 동맹국들에게 이 해군 군함을 건조하게 한다면 그 수혜를 K조선이 가장 많이 받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 가능성이 가장 높게 점쳐지고 있는데 사실 그동안 비슷한 법안이 발의가 됐었지만 회기가 끝나면서 자동 폐기됐던 적도 많았거든요. 하지만 이번에는 그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있는 만큼 정말 이 법안 통과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는 건가요? 자, 일단 뭐 사실 열어봐야 하는 거겠죠. 네. 열어봐야 하는 거고 일단은 시장에 좀 뭔가 기대감을 좀 동반할 수 있는 그런 재료로서 작용을 하고 있다. 이 정도만 우리가 짧게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네. 실질적으로 제가 이제 아까 앞서서 이런 말씀드렸어요. 자, 지금 수주에 대한 이슈들과 그리고 뭐 미국 관련된 이슈들이 나오니까 주가가 너무 급등을 했어요. 근데 사실상 투자자분들이면 네. 조선주 너무 좋은데 맞아요. 계속 갈 것 같은데 네. 근데 지금 가지고 가기에는 지금 이제 진입하기에 부담스러운 자리죠. 맞아요. 신고가 다 돌파했고 네. 그죠? 뭐 여기서 사실 이제 뭐 차익 실현 나온다든가 조정 나오면 바로 이제 손절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되게 모호한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공략한다라는 게 사실 이제 쉽지가 않죠. 그래서 제가 오늘 앞서서 조금 교육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교육을 준비를 했는데 이 교육을 듣고 나면은 아마 조선주에 좀 투자를 더 적극적으로 해볼 수가 있겠다라는 내용이니까 뭐 교육 다 들어보시면 조선주 이렇게 공략하면 되는구나 이걸 느끼실 겁니다. 네, 조선주를 어떻게 공략해야 되는지 바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다양한 자료들 준비해 오셨고 관심주 중에서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 또 가지고 왔기 때문에 들어오셔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조선주들 정말 다양하게 좀 공략을 해보고 싶다 생각을 하셨겠지만 이미 너무 고점 부담이 강한 종목들이 많죠. 오늘 제대로 된 저평가된 종목들 위주로 또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왜냐하면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은 주식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 그리고 그런 재료들을 위주로 투자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조선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까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많은 수주를 받고 있고 앞으로 이제 수주 물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수주 사이클이 계속 돌아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주는 지금 좋다. 좀 이렇게 생각하실 건데 지금 좋은 거 맞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투자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그렇지만 오늘 이 교육을 듣고 나면 내가 틀렸구나. 라는 걸 좀 느끼실 겁니다. 자, 일단 조선업 사이클을 우리가 먼저 알아봐야 돼요. 조선업 같은 경우에는 후판 가격이라든지 그리고 환율 등 마진율이 등락을 보일 수가 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실질적으로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그 조선업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건조기간이 배를 한 척 건조하는 데 있어서 한 2년에서 3년 정도 걸려요. 2.5년에서 3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2.5년에서 3년 사이에 사실상 뭐 후판 가격이 변동성을 보인다든가 혹은 환율이 막 안 좋아진다든가 이러면은 사실
안 좋아요. 조선업종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 등락을 많이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수주를 많이 받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또 알아야 되는 것 하나가 어떤 거냐면, 자 지금 보시면은 그 수주업은 그래요. 수주를 받고 건조하는 이런 업종은 사실 헤비테일 방식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수주, 그리고 건조, 그리고 인도,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우리 조선 업종을 나눌 수가 있는데, 왜 헤비테일 방식을 쓰냐? 이 헤비테일 방식이 뭐냐? 그냥 말 그대로 성금 받고 중도금 받고 잔금 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잔금을 받는 시기는 당연하게도 인도할 때죠.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잔금 발생하는 시기, 인도에 이제 출하하는 시기에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매출이 거기서 발생돼요. 50%에서 60% 가량. 그러면 당연히 뭐 시장 영향을 많이 받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이유가 실질적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매출 피크가 발생이 되려면 2년에서 3년, 2.5년에서 3년이 걸린단 말이에요. 왜? 인도하는 시기에 매출이 많이 발생되니까. 근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 어떻죠? 지금은 매출이 발생한 시점이 아닌가요? 지금은 수주를 받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우리가 지금 주가가 상승하는 이유는 뭐예요? 기대감 때문에. 수주를 받았으니까. 네네. 실적에 반영이 되니까. 그쵸. 그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작년에 이 힘든 조선업이 전체적으로 흑자 전환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수주로 인해서 실적 발생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모멘텀은 잘 형성됐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알아야 되는 게 어떤 거냐? 자, 우리가 2003년도, 2005년도 어땠어요? 조선업종이 정말 강했습니다. 정말 수주를 엄청나게 받았고. 아세요? 아, 잘 몰라요. 그때는. 많이 네. 어리셨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좀 네. 배가 어느 정도 좀 낡아서 새로 좀 수주하고 막 이런 물량들도 좀 생길까요? 뭐 지금 어차피 이제 수주하고 있는 것들이 네. 사실 이제 뭐 고부가 선박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금전적으로는 아마 많이 더 좋아지겠죠. 어. 근데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 제가 왜 이런 말씀드렸냐? 네. 2003년, 2005년에는 정말 수주 랠리였어요. 엄청난 슈퍼 사이클이었어요. 근데 그때 막 이제 안 좋아지고 나서부터 우리가 조선업이 뭐예요? 잃어버린 10년, 잃어버린 15년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때 2003년에서 5년부터 정말 슈퍼 사이클이 돌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어떤 거냐? 자, 지금 제가 차트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네. 자, 차트를 보세요. 자, 지금 보시면은 대형주들 보시면은 2003년과 2005년은 주가가 그렇게 많이 안 올라가요. 여기서도 그래요. 지금 2003년부터 2005년까지는 주가가 그렇게 많이 안 올라갑니다.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동안은 수주만 받았기 때문에 그 인도가 아직 안 돼서 그런 건가요? 자, 인도량이 발생되는 네. 2년 뒤인 네. 2007년도에 보시면 주가가 급등하네요. 정점을 찍습니다. 네. 이때 뭐 주가 100만 원짜리는 뭐 우스웠죠. 주가 100만 원도 우스웠고, 정말 이때 정말 정점을 찍어요. 왜 그러냐? 왜 그럴 것 같아요?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실적 잔금. 피크, 네. 실적 피크가 왔으니까 뭐 주가가 급등합니다. 자, 지금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떤 거냐? 우리 아까 어땠어요? 지금 수주 받고 있는데 주가가 급등해 버렸죠. 그럼 아직 급등이 더 나올 게 남아 있다는 그렇죠. 말씀이신가요? 물론 여기서 우리가 뭐 하나의 종목을 다 뜯어보자면 네. 지금 여기서 뭐 차익 실현이 나오고 조정이 분명히 나올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뭐가 있죠? 분할 매수가 있다. 왜 이 좋은 업종 나는 바닥에서 잡을 거야는 사실 욕심이에요. 그러면 한 2년 뒤 정도를 보고 지금부터 담기에는 가격이 메리트가 있는 자리다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래서 나쁘지 않죠. 왜냐면은 2003년도도 똑같았던 게 뭐냐면 네. 2003년도 5년도에 주가가 고점이라고 그랬어요. 너무 주가 많이 올라갔다. 네. 근데 2006년 7년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과정, 뭐 수주를 받고 건조를 하고 인도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이 매출이라든지 실적 피크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뭔가 알고 있다면 투자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유리하게 받아들이실 수가 있다. 좀 이렇게 정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조선 관련해서 이제 첫 번째 이슈로도 다뤄주시면서 교육까지 진행을 해주셨는데, 이 조선업의 사이클을 봤을 때 아직 지금 고점으로 올라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 아직 2년 뒤까지는 계속해서 올라갈 여지가 남아있기 때문에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하신다면 지금 가격도 메리트가 있는 가격이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실 저도 굉장히 가격 부담이 있어서 지금은 이제 조선업에 들어갈 수 없겠다 이런 생각들을 했었는데, 교육을 들어보니까 이 조선업
앞으로의 전망도 너무 좋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지금 잡아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하지만 또 조정이 나오기까지 또 이 종목들을 잡아보는 게 쉽지만은 않을 것 같은데 대표님께서 오늘 또 저평가되어 있는 저평가 바닥주 또 챙겨와 주셨다고 하니까 이런 종목들을 꼭 담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자리에서도 담아보기 좋은 종목들로 또 준비를 해주셨으니까 하나하나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의 이 저평가 바닥주들은 방송 시간 관계상 방송 중에 다 풀어드릴 수는 없고요. 방송 이후에 팍스통신방에서 라이브 방송 통해서 또 풀어주신다고 하니까 지금 바로 아래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셔서요. 팍스통신방 들어오셔서 오늘의 조선 관련 저평가된 바닥주 잡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준비해 오신 종목 바로 밀착 취재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그 종목에 앞서서 오늘 뭐 이런 이슈들이 있었다 정도만 조금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네. 그 일단 정부에서 산업부에서 그 경쟁력 확보에 2,600억 원 투자했다. 근데 2,600억 원 투자한 게 사실 이제 작년 대비 한 40% 정도 증액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유의미한 부분이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네. 지금 이제 경기가 아까 우리 시황에서 말씀드렸지만 사실 경기가 그렇게 안 좋아요, 그죠? 경기가 둔화하고 있는 추세인데 최근 들어서 이제 전체적으로 세계적으로 사실 이제 이 수주량이 감소한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근래 들어서 다시 한번 중국을 수주량을 3배 정도 뭐 제치면서 다시 한번 조선업 1위를 차지한 K조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이제 우리가 수주받고 있는 운반선들 보면은 사실 이제 아까 우리가 고부가 선박이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뭐 LNG선이라든지 대형 컨테이너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수주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실적도 앞으로 더욱더 재무도 탄탄해질 거다.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일단 뭐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조선업이 뭐 당장 내리고 있는 소나기를 피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그리고 여기에 수급이 많이 쏠리고 있는 그런 업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산업부가 또 조선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2,600억 원을 또 투자한다라는 소식도 전해졌고요. 지금 상황에서 또 경기 둔화 우려가 또 더해지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대비했을 때 수주 물량이 3배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K조선이 계속해서 1위를 달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실적 개선 기대감까지 더해지는 상황에서 조선 관련주들을 보지 않을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어떤 종목들을 좀 챙겨가시면 좋을지 바로 밀착 종목들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종목은 조선 기자재 기업입니다. 자, 일단 세계 최대의 선실 제작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선실을 뭐 세계에서 최대 선실 제작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국내에서 유일하게 조선 3사에 이 기자재를 모두 공급하고 있는 유일한 기업이에요. 최근에 이제 하나의 기업을 추가적으로 수주를 받으면서 조선 3사를 모두 기자재를 공급하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차트까지 볼 건데 차트 보시면은 이게 바닥이야? 주가 저렇게 뭐 추세 타고 있는데 바닥이야? 뭐 이런 생각 하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주가가 저 바닥에 붙어 있는 게 아니에요. 네. 저 바닥에 붙어 있으면 우리가 투자를 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바닥은 근래 들어서 조정이 크게 한번 나왔고, 그리고 기업 가치에 비례해서 주가가 싸다라는 거예요. 그걸 바닥이라고 하죠. 그쵸. 그래서 이러한 구간에서 근래 들어 이제 조선 업종과 그리고 조선 기자재 업종 모두 이제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조선업이 가고 나면은 조선 기자재가 따라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눌림목 구간에서 우리가 한번 잡아보면은 좀 단기적으로 우리가 지금은 좀 이렇게 차익 실현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뭐 이런 그 바닥주는 제가 오늘 팍스통신망 통해서 조금 자세하게 좀 더 자세하게 풀어드릴 예정입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그 바닥주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 바닥주는 국내 대표 피팅 3사 중에 하나예요. 지금 이제 우리가 그 알아야 될 게 뭐냐면 피팅 밸브 업계도 조선업과 같이 호황기를 맞았어요. 근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금 조선업이 좋다 그러면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은 조선, 그죠? 조선 대형주 그리고 조선 기자재 이렇게 좀 투자를 하세요. 네. 과거처럼 뭐 조선 기자재가 막 등락이 엄청나고 조선 업종은 막 2% 3% 조금씩 올라가는 게 아니라 지금은 오히려 대형주들이 더 잘 가요. 근데 우리가 몰랐던 것들이 뭐냐면 피팅 밸브 업종이 정말 지금은 호황기예요. 그래서 뭐 투자를 해볼 만한 그런 메리트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근래 들어서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LNG 수출 터미널 프로젝트가 본격화되면서
앞으로의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예측이 되는 그런 기업입니다. 자, 차트까지 보시면은 차트 보시면 아실 거예요. 지금 근래 들어서 계속 박스권 유지하다가 자, 최근 들어서 박스권 한번 돌파해주는 흐름이 나왔어요. 주가도 22,000원짜리가 32,000원까지 엄청나게 이제 단기적인 급등을 보였죠. 이 종목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재료 굉장히 좋고 업황 자체가 좋기 때문에 앞으로 실적이라든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 미국발 모멘텀이 형성이 됐습니다. 주가는 근래 들어서 조정이 좀 들어왔고 기존에 보시면 지금 제가 이제 오늘따라 라인을 잘 못 그리네요. 자, 기존에 보시면은 지금 이 지지 라인에서 또 지지받고 다시 한번 탄력적으로 올라갈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도 지금 조정 나왔을 때 조금 공략을 해보시면 굉장히 좋은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이제 지금 보여드린 두 종목, 두 이제 바닥주 있죠. 이 바닥주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단에 있는 QR 코드 통해서 오늘 팍스통신망에서 자세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로 저희 조선 관련한 이슈들 체크를 해보면서 관련된 바닥주들, 저평가된 종목들 챙겨봤습니다. 총 두 가지 살펴봐 주셨는데 첫 번째 종목은 조선 기자재 종목이었죠. 조선주들 이미 대형주들 피크 많이 찍고 올라갔습니다. 조선 기자재들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세계 최대 선실 제작사이자 현재 조선 3사에 기자재를 공급하는 국내에서 유일한 기업이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차트상 흐름으로만 보셔도 근래 들어서 조정을 크게 받았고 가치에 비해서 주가가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자리입니다. 단기적인 차익 실현을 할 수 있는 종목으로 들고 와 주셨고요. 두 번째 종목 같은 경우에는 피팅 밸브 기업입니다. 국내 대표 피팅 3사 중에 하나인데 현재 피팅 밸브 기업들도 호황기라고 하는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조선 관련해서 조선주만 보지 마시고 피팅 밸브 기업까지 같이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대표 피팅 3사 중에 하나고 또 미국의 LNG 수출 터미널 프로젝트가 본격화되면서 수혜를 받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현재 차트상 흐름으로만 보셔도 바닥 잡고 지지를 받고 또 탄력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까지 보이는 종목인 만큼 이 종목 오늘 팍스통신망 들어오시는 분들에 한해서 방송 이후에 10시 40분에 라이브 방송에서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또 어떤 전략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되는지 정확한 타점들까지 짚어주시겠다고 합니다.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앞으로 강할 조선, 앞으로 실적까지 재료까지 충분한 이 조선 관련한 종목들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저희 두 번째 이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이슈 팩트체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 재건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 종식을 위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한다라는 소식 저희가 앞서 헤드라인에서 전해드렸는데요. 최근에 들어서 푸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또 통화했다라는 이야기들도 정말 많이 전해졌었는데 이제는 우크라이나에 정말로 특사를 파견한다라는 소식까지 전해졌기 때문에 이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도 하나하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표님께서 오늘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한 자료들도 또 교육으로 또 준비를 해오셨다고 하니까요. 바로 들어볼까 하는데 이제는 좀 구체적인 모멘텀이 나올 때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제가 오늘 이제 두 가지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네. 제가 이제 앞서서 조금 힌트를 드렸지만 자,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이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좀 오아시스의 사막 같은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네.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느낌인데 일단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은 사실 긍정적인 요소를 띠고 있죠. 왜냐면은 실질적으로 한국에서 참여하는 기업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런 기업들은 우리가 진짜 수혜주로 평가를 받는 거고 사실 이제 이 많은 섹터에 포함되어 있는 종목들 중에 대부분이 사실 테마주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종목 선별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자, 일단 그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한국 참여 가능성은 정말 제한적이에요. 왜 그러냐면 기존에 뭐 도와주는 국가들이 엄청 많았잖아요. 뭐 유럽이라든지 뭐 많았기 때문에 뭐 그런 기업들이 좀 수혜가 되고 다만 이제 국내에서는 좀 민간 기업들, 공공 기업들을 제외한 좀 민간 기업들의 수혜가 좀 예상이 된다. 실질적으로 지금 그 민간 기업이 뭐 기계를 납품한다든지 뭐 이런 그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민간 기업의 수혜는 조금 예상이 된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 중요한 게 결국 이제 여기서의 팩트는 어떤 기업이냐? 요걸 잘 찾아내야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로는 그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부정적인 요소죠. 자, 요것도 보시면은 제가 이제 앞서 조금 말씀드린 것처럼 뭐 폴란드처럼 무기를 줬다든가 유럽 연합처럼 뭐 금전적인 인도적인 지원을 했다든가 뭐 이런 국가들이 우선 순위가 되겠죠. 아무래도 그죠? 그러다 보니까 국내 기업은 기회가 굉장히 좀 제한적일 것이다.
좀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지금 시장에서 전망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오늘 앞서서 우리가 도입부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크라이나 재건이 사실상 그 뭔가 이제 트럼프가 특사를 파견했고 거기서 이제 뭔가 재료적으로 시장에서 부각이 될 만한 그런 이슈가 나온다면 분명히 관련주들, 테마주 다 움직일 거예요. 움직이겠지만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단기적인 흐름일 뿐이다. 뭐 사실 요즘 같은 경우는 당일 시세 주고 당일 조정이 나와버려요. 그러면 이런 종목들은 조금 뭐 리스크가 아무래도 리스크가 좀 있을 것 같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일단 오늘 우리가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뭐 이슈 팩트 체크 네. 제가 좀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재료는 굉장히 많아요. 지금 뭐 zel렌스키 대통령 같은 경우도 영토 교환 조건으로 평화 협상을 응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 바꾸기식으로. 근데 이제 이게 뭐 상호간에 합의가 돼야 그쵸. 뭔가 이렇게 좀 정확한 답이 나올 것 같고, 그런데 중요한 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특사 방문하는 거, 요게 이제 중요한 거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뭔가 이런 이벤트들이 있을 때는 이벤트 전과 후가 확실히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재료 소멸 시기에 진입을 하지 말고 아무렴 우리가 재료가 살아 있을 때, 재료가 좀 부각되기 전에 진입을 해서 공략을 해야 된다라는 거 좀 말씀드리고 싶고, 요 기간이 언제냐면은 미국에서 이제 14일 그리고 16일 날 독일 안보 회의에서 행정부 구상을 설명할 겁니다. 요 때는 우리가 어떠한 이슈들, 작은 이슈들에도 주가들은 크게 좀 반영이 될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에서 이어서 이슈 팩트 체크 해봤습니다. 참여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제한적일 것으로 사실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참여하는 기업들은 분명히 수혜를 보겠지만 참여하는 기업 외에 대부분의 종목들은 테마성으로 움직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정말 제대로 된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를 잘 선별을 해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요. 또 부정적인 요소 중에 또 금전적인 지원 국가들로 인해서 국내 기업들의 기회가 또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이야기들도 계속 나오고 있는 만큼 어떤 종목들을 선별하는지가 정말 특히나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이렇게 지지부진한 시장의 흐름이 이어진다면 이럴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슈팅 나오면 너무 좋겠죠. 이벤트가 있는 전후로 가장 크게 움직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 제대로 공략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 시기를 놓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종목 관련해서 선별하는 눈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종목 선별은 직접 또 팍스통신망 들어오시는 분들에 한해서 10시 40분에 라이브 방송 진행 통해서 또 도와드리고 내일 또 시장에서 움직이는 종목들에 대한 시세의 움직임들 하나하나 실시간으로 체크해 주실 예정이니까요. 팍스통신망 들어오셔서 든든하게 시장 대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 그래도 강한 흐름 이어갈 때 시세를 줬었는데 아직은 저평가가 됐다. 아직 시세를 주지 않았다. 지금 자리에서 잡아볼 수 있다 하는 종목들이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두 가지 준비해 오셨죠? 자 일단 첫 번째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크라이나가 사실은 이제 전쟁이 발생이 되고 얼마 안 됐을 때 네. 국내에서는 사실 곡물 관련주, 사료 관련주들이 엄청나게 급등을 했어요. 맞아요. 400%, 500%막 엄청난 급등을 보였는데 지금은 안 움직이잖아요, 그죠? 네. 자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세계 최대의 곡창지대입니다. 그래서 뭐 곡물 수출은 곡물에 대한 부분, 뭐 이런 부분들은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제가 이제 앞서서 정말 수혜주가 어떤 거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 종목이 아마 가장 수혜를 많이 볼 수 있는, 단기적으로 가장 많이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 싶어요. 자 우크라이나 농업 재건 사업이 본격적으로 이제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농기계 관련주들이 움직이겠죠. 네.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더 모멘텀이 발생된 게 뭐냐면 실질적으로 현재 러시아 농기계 시장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농기계 시장이 러시아와 벨라루스의 기업이 다 퇴출을 됐어요. 그럼 어떡해요? 이제 이 시장이 앞으로 블루오션이 되겠죠. 그렇죠. 먹을 게 너무 많다라는 네.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현재 국내 기업이 납품이 시작됐어요. 농기계 납품이 시작이 됐어요. 네.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주가가 빠르게 올라갈 것 같은데 아직 그렇죠. 저평가인가요? 지금 올라가고는 있는데 네. 조정이 하도 많이 들어와서 이제부터 상승 랠리가 시작되고 있어요. 네. 정말 지금은 완전 저평가 바닥주가 맞고요.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우크라 재건주에서 가장 먼저 좀 영향력을 보이고 있는데 앞으로가 중요하다. 왜 그래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농업 부문은 우크라이나가 정말 잠재력이 엄청난 국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수혜를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차트 보시면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차트 보시면은 자, 이렇게 지금 고점 기준에서 주가가 1년 내도록 조정이 들어왔어요. 자, 작년 12월을 기준으로 주가가 어때요?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그렇죠. 네. 변곡점을 형성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기업이 뭐 가지고 있는 재료가 엄청 많아요. 로봇 관련주기도 하고, 그리고 농기계 관련주기도 하고, 뭐 농업이라든지 스마트팜이라든지 굉장히 많은 재료를 가지고 있는데 네. 실질적으로 지금 로봇, 우리가 작년 한 해 로봇 관련주들이 차익실에 나오면서 똑같이 거품이 빠지면서 빠졌다. 그렇지만 기업이 가지고 있는 농기계, 정말 농기계 시장에서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도, 미국 내에서도 지금 점유율이 한 10% 정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정말 잠재력이 엄청난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래 들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급이 굉장히 동반이 되고 있습니다. 자, 수급이 지금 집중된다라는 이유는 뭔가 재료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수급이 쏠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주가도 우리가 뭐 차트에서 보시다시피 반토막이 나 있는 상태예요. 정말 저평가되어 있고, 그리고 기업 자체는 앞으로 모멘텀이 풍부하지만 주가가 기업에 미치지 못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종목 역시 제가 오늘 뭐 팍스통신망 라이브 방송 통해서 조금 설명드리도록 할 거고요. 두 번째 종목까지 좀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뭐 이 종목도 사실 이제 이렇게 재료를 좀 말씀드리면 다 아실 거예요. 첫 번째 종목도 사실 재미가 없죠. 재미가 없어요. 다 알 거예요, 분명히. 다 아실 겁니다. 네. 제가 뭐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자, 근데 뭐 물론 종목을 알아도 우리에게는 전략이 있죠. 그렇죠. 예, 전략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크라 재건 사업 관련해서 국내 코오롱 글로벌과 MOU를 체결을 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뭐 우크라 재건 사업에 뭐 뛰어들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하이브리드 패널 요걸 이제 개발해서 재건 그리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재무도 나쁘지 않은 기업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차트 보시면은 마찬가지 우크라 재건이 막 이슈가 되고 있을 때, 특히나 이제 뭐 작년 7월 달에 그때 고점 한번 찍고 주가는 조정이 들어왔어요. 근데 지금 자리를 보시면 이렇게 박스권 형성하고 있는데, 요번에는 전 저점보다 위에 상단의 저점에서 아예 지지라인을 형성하는, 여기 보시면 지금 지지라인이 이렇게 있죠. 지지라인을 형성하는 흐름을 만들어줬고, 실질적으로 다시 한번 요 지금 그 상단에 있는 저항대 4,750원대만 뭐 지금 현재 재료로서 앞으로 있는 이벤트로서 4,750원대 매물대만 좀 소화해 준다면 다시 한번 재차 좀 슈팅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 그리고 굉장히 많이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오늘 두 가지 저평가 바닥주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에서 또 살펴주셨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우크라이나 농업 부분과 관련해서 농기계 관련주로 묶이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로봇부터 정말 다양한 스마트팜까지 다양한 재료들로 묶이고 있긴 하지만요. 농업 부분에서 잠재력이 뛰어난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지금 농기계 관련해서 납품에 뛰어들었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현재 차트상 흐름으로 봤을 때도 수급이 집중되고 있는 모습도 체크가 되고 있고, 앞으로의 잠재력과 또 시장에서의 점유율까지 굉장히 뛰어난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 지금 흐름에서 굉장히 좋고요. 두 번째 종목 같은 경우에도 전략이 굉장히 중요한 종목입니다. 재무 상태도 굉장히 좋으면서 재건 사업 관련해서 코오롱 글로벌과 함께 MOU를 체결한 기업이기도 하고요. 현재 차트상 흐름으로 봤을 때도 지지라인 형성하면서 저항대를 돌파하는 시도들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지금 저항대 돌파하기 전에, 급등 시세 나오기 전에 지금 챙겨보실 수 있는 저평가 바닥주가 되겠습니다. 이런 바닥주들에 대한 자세한 종목들 모두 챙겨가시려면 아래 팍스통신망 들어오시면 함께 하실 수가 있는데요. QR코드 스마트폰 카메라로 스캔하시면 바로 들어오셔서 오늘 밤에 열리는 라이브 방송 10시 40분에 바로 참여를 해보실 수가 있고, 내일 시장에서도 든든하게 또 실시간 대비 받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공개될 보너스 종목도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의 밀착 종목 총 4가지 드렸었는데 이 4가지 관련해서 저평가 바닥주로 잡아보시고 추가적으로 보너스 종목까지 오늘 드린다고 합니다. 아래 QR코드 지금 스캔하시고 들어오셔서 편하게 시청하시길 바랄게요. 방송 시간 약 5분여밖에 남지 않았는데 방송 시간이 끝나면 QR코드 굳게 닫히기 때문에 지금 바로 서둘러서 들어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의 보너스 종목 바로 만나볼까 하는데, 보너스 종목은 어떤 테마에서 또 준비를 해주셨을까요? 전력 설비 관련해서 좀 준비를 했고요. 네.
AI 관련해서 좀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사실 이제 오늘 이 보너스 종목을 준비를 하고 네. 사실 이제 이 종목은 정말 내일 좀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이 생각을 당장 좀- 내일. 그렇죠. 네. 근데 시간에서 시외 거래에서 조금 올라가 버렸어요. 그렇지만 그 올라간 정도가 네. 미비하기 때문에 지금 뭐 바로 우리가 이제 공략을 해도 좋을 만한 종목이다라고 생각해서 오늘 좀 준비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뭐 관련된 내용부터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미국이 사실 이제 노후 전력망 교체 수요가 지금도 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트럼프가 뭐 전력 관련된 에너지를 2배 이상 늘려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미국에서 국내 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좀 높다. 관세 타격에서 좀 미비하다. 이 업종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오픈AI도 사실 이제 텍사스에서 16개 주의 데이터 센터 건설을 좀 검토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이 아닐까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AI 가속기 그리고 네트워크 장비 서버 모두 갖춘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AI 관련된 이슈가 나올 때 정말 근래까지도 굉장히 많은 그런 집중이 됐던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미국에서 대규모 AI 인프라 사업 참여 기업들을 주력 고객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뭐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라든지 이런 기업 그 프로젝트에서 좀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수혜주로 좀 분류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고요. 자, 일단 차트 보면서 제가 좀 짧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차트 보시면은 자, 주가가 사실 이제 고점대는 굉장히 높았지만 근래 들어서 전반적인 시장이 사실 작년부터 우리가 힘들었잖아요. 올해 네. 초까지. 그래서 이제 시장이 조정이 들어오면서 굉장히 크게 또 조정을 받았던 그런 기업인데, 지금 현재 바닥에서 차트를 좀 길게 보시면 이제 바닥에서 주가가 다시 한번 또 두 번째 눌림목까지 이렇게 형성해 주면서 주가가 다시 한번 좀 추세 변곡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구간은 어느 구간이냐? 45,000원대입니다. 지금 바닥에서 포물선 만들었죠. 45,000원대 저항대 돌파 나온다면 다시 한번 고점 이상 좀 강하게 좀 돌파해 줄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재료가 많이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수급도 굉장히 유의미한 수급들 많이 집중되고 있으니까 이 종목도 마찬가지 지금 하단에 있는 QR코드에서 우리가 오늘 팍스통신망 통해서 자세하게 좀 풀어드릴 예정이니까 오늘 라이브 방송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의 보너스 종목은 전력설비 관련주에서 또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최근에 노후 전력망 교체 수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요. 또 오픈AI에서 데이터 센터 건설에 대한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 만큼 지금 자리에서 꼭 잡아보셔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이 종목 당장 내일 시장에서 기대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말씀 주신 만큼 차트상 흐름으로 봤을 때도 시장 조정과 함께 조정을 거쳤다가 바닥에서 눌림목 2번이나 만들어내면서 현재 추세를 변곡하고 있는 자리다 말씀 주셨습니다. AI와 관련된 이슈들 나올 때마다 또 시세를 줬던 종목이기도 하고요. 현재 유의미한 수급도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종목 당장 내일 또 시세를 줄 수 있을 것으로 오늘 시간의 거래에서부터 반응하는 모습 나타났기 때문에 이 종목까지 모두 챙겨가실 분들 오늘의 밀착 종목과 함께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래 QR코드 스캔하시고 팍스통신망 바로 들어오시면요. 오늘 방송 이후에 10시 40분 라이브 방송 통해서 바로 이 종목과 대응 전략 공개가 됩니다. 지금 받아보셔서 내일 시장에서 실시간 전략까지 모두 챙겨가시길 바랄게요.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참고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